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란 무엇인가? 수열. 말 그대로 수를 한 줄로 나열한 것. 이것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 등차라는 말이 붙으면 자, 차이가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 등차 수열은 예를 들자면 1, 3, 5, 7, 9 이런 식으로 수를 한 줄로 쭉 배열을 하는데 간격이 일정하다. 자, 2씩 증가를 한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수가 배열되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다. 이때 이 차이를 지금 같은 경우는 2가 되겠죠. 2씩 증가를 하니까 2라고 하는 이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수열의 자, 첫 번째 수를 1항, 두 번째 수를 2항, 항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 항과 항 사이의 간격, 차이를 우리가 공차라고 불러줘요. 자, 등차 수열은 그래서 이 공차가 얼마로 정해지는 이런 형태의 수열을 이야기합니다. 자, 공차가 0일 수도 있죠. 공차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A, 그 다음 또 A, 계속 A. 그렇죠? 이런 형태로 배열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5개를 딱 끊어도 되고요. 얘처럼 점점점을 찍게 되면 요것은 이제 끝없이 이런 배열이 쭉 진행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런 건 우리가 무한수열이라고 설명을 하고 끝이 딱 있는 수열은 유한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의 개수가 몇 개인 등차수열이라고 표현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자, 등차수열이란 이런 것이다.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반적인 얘기는 자, A1이라는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수를 의미한다. 자, A2는 뭐냐? 이건 두 번째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쭉 진행이 되다가 여기에 보통 n번째라는 좀 일반적인 표현을 하는 항이 있는데 이것을 수열에 뭐라고 불러주느냐? 문자, 항의 번호가 문자로 주어지는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이 일반항이라는 녀석은 매번 n으로만 표시가 되느냐?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는 k, ak 또는 또 i, ai, j, aj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습니다. 문자는 내가 골라서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는데 수의 특징을 좀 살려주는 문자를 선택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n번째 하다 보니까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항의 번호인데 항의 번호는 기본적으로 자연수더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연수를 설명할 때 n 또는 k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n이라고 써주면 보통 저게 자연수구나. 보통 그런 의미로 많이 써져요. 그래서 an 이렇게 많이 써줍니다. 일반항을 보통 an 또는 ak 이런 형태로 쓰게 된다. 그런데 이 다음 항이 누구냐면 a, n 더하기 1 이렇게 표시가 될 거다 이거죠. 그 다음 뒤에 뭐 더 있다면 몇 개가 더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자, 이때 요 an과 a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 두 녀석이 이웃하는 항인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얘와 얘와의 차이와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A3도 있겠죠. 이렇게 차이를 계산해도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D라고 불러줘요. D, 너도 D. 그래서 어떤 수열이 일반항이면, 등차 수열이면 그 일반항 사이에 관계식이 AN 플러스 1과 AN은 차이가 D로 일정하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 여기서 D는 상수, 변하지 않는 수이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수열, 얘를 갖다 우리가 집합기호로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수열이냐? 이것은 등차 수열이다. 자, 이렇게 표현되면 이것은 이 수열이 뭐임을 나타낸다? 등차 수열임을 나타내고, 등차 수열이면 우리는 am 플러스 1항과 n 플러스 n항, n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식이 빼서 d라고 하는 상수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요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이라는 것이 등차 수열이다. 자, 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일반항이라는 녀석을 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 1357 점점점 나가는 이 수열이 이제 무한 수열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등차 수열부터 뭐 마찬가지 모든 수열이 n번째 항이 누구다를 우리가 알게 되면 사실은 모든 항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일반항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구해보는데, 우선 차이가 2니까 요 수는 이 수에서부터 2를 한 번만 더해주면 되고요. 요 5는 처음에 있는 요 수에서 2번을 더해주면 되죠. 그죠? 항상 2씩 증가를 하니까. 그럼 7은 어떨까요? 첫 번째 수에서 2를 하나, 둘, 3번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얘기를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두 번째 수는 첫 번째 수에서 요 d를 한 번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수는 2번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몇 번을 더하면 되는 겁니까? 자, 요 첫 번째 수와 세 번째 수는 간격이 2칸이죠. 그러니까 2번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비교해볼까요? 이렇게. 첫 번째 수와 n번째 수는 몇 칸 간격으로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간격이 n칸이 아니죠. 이게 n칸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수와 첫 번째 수가 2칸 간격을 띄고 있다. 3에서 1을 빼면 그 간격이 나와요. 공차는 그만큼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하고 얘는 자, n 빼기 1칸 떨어져 있으니까 A1에다가 공차 D를 몇 번 더하면 되는 겁니까? n 빼기 한 번 더해주면 그 결과가 A, n을 의미한다. 자, n번째 수는 처음 수에서 요 D라고 하는 값을 n 빼기 한 번을 더해주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꼭 이걸 A1으로 해야 되나요? 내가 그럼 요 A3 얘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되죠. 일반적으로 수열의 항을 쭉 배열해 놨을 때, 자, n번째 있는 수와 n번째 있는 수는 공차를 몇 번이나 더해주면 됩니까? 자, 요거는 이 차이가, 자, 항의 번호를 빼게 되면 그만큼 간격이 나와요. 그 간격만큼 공차를 더해주게 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A3에서 A1을 빼게 되면 2D가 나오죠. 3 빼기 1, 그 차이만큼 D가 더해졌기 때문에 2D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N에서 AM을 빼게 되면 N-MD가 되는데, 고로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뭡니까? 그럼 AM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항의 번호만큼 N-MD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요 처음 수가 1이라면 N 빼기 1D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규칙은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요 일반항 관계된 요 식도 외워놓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항에 관한 얘기가 대충 끝났고요. 요 얘기를 가지고 이제 나와있는 그 예제 문제부터 한 번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1-1번을 보시게 되면 자, 제 3항이
1. 자, 요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A, 3은 2.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제 6항이 이것이 23이다 라고 쓰면 간략하게 A6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23과 같다. 이렇게 항을 2개 가르쳐 주면 여러분은 가볍게 공차를 계산을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6번째 항에서 3번째 항을 뺀다 이거죠. 그럼 뭐가 나오느냐?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공차에 몇 배가 나옵니까? 6 빼기 3 해가지고 3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 빼기 2 하니까 21이겠죠. D가 얼마입니까? 7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열은 7씩 증가를 하는 그런 수열이다. 자, 고로 일반항을 내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AN은요. AM 더하기 항의 번호 차만큼 공차를 더해 주시면 되는데 내가 아는 거는 3항도 알고 6항도 알죠. 그럼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숫자가 좀 작은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2를 제가 선택을 할 겁니다. 3항이 2다.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n이 3인 경우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n 빼기 3, 그 다음에 d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d는 7이고요. a3은 2가 되니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2 더하기 n 빼기 3 곱하기 7. 자, 요거 전개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7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빼기 그래서 19. 그죠? 2까지 계산해주면 7n 빼기 19. 자,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2가 나오고요. 2를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나오죠. 3을 대입하면 그때 이제 2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n에다가 우리가 숫자를 하나씩 자연수를 대입해 가면서 숫자가 점점 증가를 하는데 얼마씩 증가를 해요? 그럼 7만큼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럼 이것도 알 수 있겠네요. 이 7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일반항을 갖다가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 등차 수열은 반드시 자,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물론 공차가 0인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데 공차가 0이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를 하면 항상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고요. 요 1차 항의 요 개수가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이게 바로 공차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항을 딱 보시고 얘는 공차가 얼마구나 이게 나와 있거든요. 바로 읽어내 주시면 돼요. 자, 예제 문제 1-2번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첫째 항이 음수 8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에서 20이라고 하는 수는 몇째 항입니까? 첫째 항이 음수 8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공차가 4니까요. 4씩을 더해주면 돼요. 음수 4, 0, 4, 8, 12, 16,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항. 자, 끝났죠. 그죠?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은 몇 번째 항입니까? 8번째 항. 제 8항.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숫자가 조금 커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2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수가 나오더라도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200 그래버리면 어떡하죠? 200? 다 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등차 수열은 특징이 뭡니까? 항과 항 사이의 간격이 일정합니다. 지금은 그 간격이 4예요. 4. 공차가 4입니다. 따라서 이 수하고 이 수가 자, 몇 칸 떨어져 있습니까? 네가 첫 번째 수고 네가 8번째 수면 요것 분명히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7칸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자꾸 칸수를 세는 이유가 뭘까요? 그 칸수가 뭘 의미하느냐면 공차를 더한 횟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는 수의 번호가 차가 1이 나오죠. 그 말의 의미는 공차를 한 번 더했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한 공식에서도 알다시피 AN하고 AM을 빼게 되면 이게 N-M D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번호의 차이가 공차를 몇 번 더해줬는가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이라는 수가 도대체 몇 번째 수냐 알고 싶으실 때, 자, 얘가 처음이죠. A1이죠. 네가 몇 번째 몰라요. N항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원래 일반적인 어떤 풀이의 모델을 잡아주자면 이렇게 풀어주셔야 정석입니다. 20을 AN2라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AN에서 A1을 빼요. 그게 N-1 D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AN이 지금 현재 20이고 A1이 음수 8이라고 하면 공차 4에 N 빼기 1 배가 아니겠는가. 자, 요게 28이죠. 이게 4입니다. 그럼 약분해버리게 되면 이게 7이 되겠죠. 그럼 N 빼기 1이 7이니까 결과적으로 N은 8이다. 무슨 말입니까? 8번째 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수가 몇 항인지 궁금할 때 확인하는 방법을 N항이라고 해놓고 N을 구하시면 되는데, 주어져 있는 조건을 이용합니다. 음수 8이 첫 번째 항이다. 아, 그럼 너를 빼봐요. 빼보면 공차의 몇 배가 나오는데 요 몇 배에서 요 의미가 번호의 차이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N이 얼마인지를 알면 몇 번째 항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뒤쪽에 연습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19. 그러면 이제 A1는 19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D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이제 D, 공차를 D라고 이제 쓰기로 하죠. 그러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째 항입니까? 뭐 다 써보면 되겠죠. 19에서 2분의 3을 빼야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17과 2분의 1? 그럼 요게 이제 2분의 38이니까 요거는 2분의 35. 자, 귀찮으니까 2분의 32. 2분의 29. 자, 쭉 써 내려가다 보면 언젠간 알겠죠. 언젠간.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뭐 이런 식으로 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수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초등학생들이 하는 방식이죠. 다 쓰는 거. 그러지 말고, 자, 고등학생 정도가 됐으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항상 뭘 이용합니까? 그때 이용하는 게 AN이라고 하는 요 N으로, 문자로 표현된 요 항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AN 한번 구해볼까요? AN, 너는 초항, 자, 첫 번째 항이 주어졌으니까 A1 더하기 몇 D 그럽니다. 몇 D. 항에 보면 차이만큼 N-1 D. 자, A1에다가 19를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 D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그러시고 얘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정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자, 19, 그 다음에 요거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2분의 3n. 자, 그리고 더하기 2분의 3.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요게 이제 일반항인데, 뭐 이제 나중에 요거 계산도 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거 뭡니까? 처음으로 뭐가 되는? 음수가 되는. 0보다 뭐? 작아지는. 이렇게. 부등호로 0보다 작아지는. 이 값이 0보다 작아지기 위해서는 n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넘겨볼까요? 자, 19 더하기 2분의 3을 하시게 되면 2분의 41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쪽 넘어갔죠? 자, 2분의 3n. 자, 지울 거 지우고 양변 3으로 나눠주게 되면 3분의 41이니까 이게 소수로 따지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3. 얼마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맞습니까? 13. 얼마. 자, 그렇다면 이게 이거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 의미가 뭐예요? 이 의미가 n은 몇 항부터? 14일 때부터 처음으로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얘기를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항의 번호를 이렇게 가로축으로 씁니다. 여기는 n입니다. n.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은 수열에 항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자 1에다가 19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점을 하나 찍어주죠. 그 다음에 2에다가 여기다가 구해봤죠. 2분의 35 이렇게. 자 그리고 n이 3이면 그때는 얘가 2분의 32 사실 16이죠. 이렇게 씁니다. 얘를 쓰다 보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얘가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니까 x축 아래, 지금 이제 n축이죠. n축 아래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게 언제일까요? 모르겠어. 얘를 구하면 요 앞에 있는 건 양수고요. 여기는 음수가 되겠죠. 자, 얘를 구할 겁니다. 얘를 구하는 방법은 얘를 는 0이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요것은 an이 뭐가 돼? 0이 되는 n 값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n이 얼마냐? 13점 얼마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그럼 이 뜻이 뭡니까? 그러면 14항까지는 양수고 14항부터는 음수다라는 걸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왜 그리느냐?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만 아니라 뒤에 가서 우리가 다른 거를 공부할 때도 이 그림이 종종 응용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수열을 이해하실 때 등차 수열은요. 이쪽을 n, 항의 번호로 보시고 이쪽은 an, 수열의 값으로 봤을 때 자, 이것이 직선의 형태로 배열된다라고 하는 것.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의 형태가 되고 지금같이 공차가 음수가 되면 내려갈 것이고 공차가 양수가 되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배열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정도 우리가 알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나머지 3번, 4번 문제들도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등차 중항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등차 중항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보고요. 이 등차 중항의 성질을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것은 등차 수열이 있을 때 어떤 그 세수를 잡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 3, 5, 7, 9, 점점점. 자,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5와 6과 7을 선택을 한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 수열 전체가 등차니까 5, 7, 9도 등차겠죠. 그죠? 여기 차이가 2니까 요 세 개만 딱 봐도 요거 등차 맞죠. 이때 요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요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느냐면 7은 5와 9 이것에 뭐다? 요게 등차 중항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수를 딱 잡았는데 간격이 같아요. 그럼 등차 수열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네가 요 수의 가운데 있는 수니까 가운데 항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등차 중항이다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차 중항은 요거 두 개의 뭐와 똑같습니까? 요것은 상술 평균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가 평균 이야기를 하면은요, 더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개수만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요 두 개를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누게 되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산술 평균인데 그것이 등차 중항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A와 B와 C가 이것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 이제 요 A, B, C가 요 순서로 등차 수열이면 가운데 있는 것 얘는 A와 C를 더해서 반 나눈 값하고 똑같으니까 이 B는 A 더하기 C라는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문제가 주어질 때 그 문제가 뭐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장으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문장을 여러분이 식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네. 세수가 등차 수열이면 A, B, C는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 네가 등차 수열이면 공차가 있을 거 아니겠냐, 공차가. 그죠? 공차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자, 요 차이가 D라고 하고요. 요 차이가 D라고 하면 A라고 하는 녀석은 B에서 D를 뺀 값과 같고, 그 다음에 C라는 녀석은 B에서 D를 더한 값하고 같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A, B, C가 등차 수열하라고 하면 이걸 써줘야 되겠죠. A, B, C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세수가 막연하게 어떤 세수가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 세수를 이러한 모양으로 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A 빼기 D, A 더하기 D. 가운데 수로 우리가 딱 세팅을 한 다음에 여기서 D를 뭐하고? 빼고 D를 더하고. 자, 어떤 수 가운데 있으면 D를 빼고 D를 더하고가 양쪽에 있는 수 아니겠느냐. 그럼 어떤 세수가 등차수이면 바로 그냥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다. 그럼 이거랑 뭐가 달라요? 하나 있어요. 얘는요, 요 마이너스 D하고 플러스 D가 세수의 합을 계산할 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조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다 더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낼 때 요 뒤쪽에 있는 게 사라지니까 A, B, C 놔주고 가운데 거 양쪽 거 더해서 반 나누면 가운데 거 두 배는 양쪽이 합이다. 요걸 쓰시는 거하고 요걸 쓰시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문자가 좀 간략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좀 많이 쓰죠. 그래서 세수가 등차 수열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은 A 빼기 D, A 더하기 D 이렇게 놔주더라. 자, 요걸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A, B, C, D 네 수가 등차 수열일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A, B, C, D 숫자를 하나 늘려보겠습니다. A, B, C, D 이거가 등차 수열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물론 이렇게 세수가 등차 수열입니다. 당연히 또 B, C, D도 등차 수열입니다. 뭐 두 번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간격이 모두 똑같으니까 이 B하고 C를 기준으로 A는 일정한 값을 B에서 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자, C에서 그 똑같은 크기는 얘는 반대로 더한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A란 녀석은 B에서 공차를 뺀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그 다음 D란 녀석은 C에서 이 공차를 더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A와 D를 더하면 B, C를 더하고 얘는 사라지겠죠. 자, B와 C를 더한 것과 같지 않겠는가. A 플러스 D의 값은 B 플러스 C. 자, 구조가 이렇게 되죠. 두 개를 더하면 이 바깥에 있는 두 개와 값이 같다. 그리고 자, 세 개면 가운데 거를 두 배 하면 이렇게 합과 같다. 자, 개수를 하나를 더 늘려볼까요? A, B, C, D, E. A, B, C, D, E가 이것이 등차 수열이면 그때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지금 3개짜리하고 똑같으니까 B하고 D를 더해서 반 나누면 C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거 두 배를 하면 이렇게 합이 되죠. 요것은 또 똑같은 공차를 빼고
더했을 테니까 A와 2를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은 B와 D를 더했을 때 나오는 값과 같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식을 세울 때, 자, A, B, C, D가 등차 수열이면 EC 가운데 거 두 배는 B, D와 같고요. 그것은 A, 2와 같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 나갈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세 개의 어떤 문자가 주어지면 가운데 거 두 배는 양쪽의 합으로 외워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개수가 4개 또는 5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논리를 쓸 수가 있는데 짝수개가 되면 이렇게 무지개 모양을 그린 다음 그 합이 같다. 홀수개가 되면 가운데 거 두 배는 자, 이 무지개의 합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등차 중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은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 수를 놓고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수의 배열에서 1과 9 사이에 3개의 수를 넣었더니 이 5개의 수가 등차 수열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상황은 우리한테 어떤 수가 주어지느냐, 몇 개가 주어지느냐에 또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3개를 놓고 따질 때 7은 5와 9의 등차 중앙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개수를 늘려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3과 5와 7 이것은 1, 9의 등차 중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보통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차 중앙 그래버리면 세 수를 놓고서 가운데 수를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1과 9 사이에 3개의 수를 집어넣어서 그 전체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됐죠. 이런 경우는 이 세 녀석이 바로 등차 중앙이 되는 건데 3개의 등차 중앙을 넣었다. 1과 9 사이에 3개의 등차 중앙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수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수를 집어넣었을 때는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있는 것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요 수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 얘기가 일반적으로 거기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박스에 일반적으로 두 수 A, B 사이에 M개의 수를 집어넣어서 전체가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두 수 사이에 M개의 등차 중앙을 넣는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과 9 사이에 3개의 등차 중앙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1과 9 사이에 이 3개가 배열되어서 전체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등차 중앙의 그 뜻과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식으로 정리하는가, 등차 중앙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식으로 정리하는가를 알아봤고요.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2-1번을 보시면 마이너스 9와 9 사이에 5개의 수를 집어넣어서 7개 수 전체가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이렇게 하죠. 마이너스 9와 9 사이에 5개의 등차 중항을 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5개를 쭉 배열했을 때 전체 수가 7개가 되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거 잡아줄 거예요. 너를 A1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자, 이 녀석을 A7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5개를 집어넣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5개의 수가 들어가서 전체가 등차가 된다 그랬으니까 A7에서 A1을 빼게 되면 6D가 되는데요. 실제로 계산해보게 되면 이게 18이죠. 그러니까 이 공차가 3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30 이렇게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 3씩 늘려가면 얘가 음수 6, 음수 3, 0, 3, 6 이렇게 쭉 채워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5개의 수가 누구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 3, 6이다. 5개 수를 구하라. 충분히 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9와 9의 정 가운데 있는 요 수를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네모를 딱 친 요 세 녀석이 간격이요. 자, 이거 3D죠, 3D. 요것도 3D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차 D가 있다 이거죠. 한 칸, 두 칸, 세 칸. 아, 그럼 너는 공차를 3번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요 간격이 3D가 되고 얘도 3D가 될 텐데 그럼 네모 친 이 세 녀석도 등차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 네모 가운데 있는 거 0은 바로 9와 마이너스 9의 등차 중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얘를 공차를 구해서 쭉 공차를 적용시켜가지고 다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운데 있는 걸 이렇게 하나씩 찾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0부터 찾으시고 나머지 것을 생각을 하는 방법도 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번 문제, 예제 2-2번 문제도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다. 있죠. 예, 그 합이 6이고 제곱의 합은 14이다. 이때 여러분이 ABC라고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ABC. 그리고 등차라고 했으니까 B는 A 더하기 C에 나누기 2. 지금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A와 B와 C.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수는 A, B, C다. 그런데 얘가 등차기 때문에 가운데 거 2배는 양쪽의 합. 요 등차라는 말에서 바로 여러분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합은 6이고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제곱의 합은 14이다.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14.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애초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 잡을 때 제가 A 빼기 D, A 플러스 D라고 놔준다면 요 첫 번째 조건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어차피 이 모양은 뭐예요? 요건 등차죠. 등차니까 이렇게 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수의 합이 6이다 해서 A 빼기 D, A 플러스 D. 자, 이것이 6이다. 이때 이 D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죠. A가 얼마다? A가 2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이쪽이 좀 더 연립이 쉬워질 거다. 자, A가 2이기 때문에 2 빼기 D의 제곱과 2의 제곱과 2 더하기 D의 자, 제곱이 이 녀석이 14이다. 제곱의 합이 14이다.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전개하신 다음에 바로 D를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의 제곱 마이너스 4D 플러스 4 플러스 4 그 다음에 D의 제곱 더하기 4D 플러스 4는 14 4D 서로 지우고요. 4, 4, 4 12죠. 그죠? 그러니까 2D의 제곱은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공차 D는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게 그 세 수니까요. 공차를 1이라고 하면은요. 공차를 1이라고 하면 A가 2였죠. 그러니까 1, 2, 3이 될 것이고요. 공차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3, 2, 1이 됩니다. 따라서 순서만 바뀌는 거고요. 그 세 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 수를 구하라 그러면 1, 2, 3 이렇게 쓰시면 되고 지금 이 문제처럼 등차 수열을 구하시오 그러면 등차 수열은 1, 2, 3 아니면 3, 2, 1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1, 2, 3은 공차가 1인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이제 공차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이 다른 수열입니다. 따라서 답을 쓰실 때 이 문제는 답을 1, 2, 3 또는 3, 2, 1이라고 쓰시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확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방정식 x3승 빼기 3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k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세근이 등차 수열. 자, 이거 세근이 요거 등차 수열이다. 자, 근이 있는데 그 근이란 녀석이 등차다.
자, 조건이 지금 사실은 두 개가 주어진 거로 보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읽으시면서 나 여기다 뭘 써먹을 거야? 누가? 그럼 근이 그래. 근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나오는 답들이 등차다 이거죠. 그럼 근이 나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근을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뭘까? 방정식을 가르쳐 줬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근이 나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식을 세팅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근이 등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얘기를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뭐 세 근을 갖다가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로 두시게 되면 이거 마이너스 뭐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거는 마이너스 없죠 참 a분의 c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방정식이 뭐냐 이거죠. 방정식이 바로 ax의 3승 더하기 bx의 제곱 cx 더하기 d는 0. 요 방정식을 풀어서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면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둘씩 곱해가지고 더하게 되면 a분의 c 세 개 모두를 다 곱하게 되면 a분의 d의 부반대. 요게 지금 3차 방정식에 나오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 내용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근이나 등차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지 말고 등차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한번 잡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세 근이 등차 그랬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 근을 여러분이 a 빼기 d a 더하기 d라고 하자 이거죠. 라 하자. 이렇게 해놓고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근의 합 a 빼기 d a 더하기 d를 모두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 마이너스 a분의 b가 1분의 마이너스 3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계산하면 3이 나오겠네요. 그죠? 3 이렇게. 자, 그래서 d가 서로 짠 지워지니까 가볍게 a라는 녀석이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둘씩 곱해주는 거겠죠? a가 1이니까 1을 집어넣어가지고 1 마이너스 d 곱하기 1. 그 다음에 1 곱하기 1 플러스 d.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할 텐데 1 마이너스 d와 1 플러스 d. 자, 이렇게 딱 곱했더니 이게 a분의 c죠. 그죠? 그럼 요거 분의 요거 마이너스 6에 해당됩니다. d는 서로 지우고요. 자, 1 넘어가니까 음수 8이고요. 1 마이너스 d의 제곱은 음수 8. 자, 넘기고 받아주게 되면 d의 제곱이 9. 그래서 d가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d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자, 끝난 겁니다. 그 세 근이 공차를 3이라고 두시게 되면 1에서 3을 빼니까 이제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 1이 되고요. 4가 되고요. 근데 공차를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3으로 선택을 한다면 이때 얘가 4가 되겠죠. 1, 마이너스. 그러니까 순서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 근을 구하는 문제라면 세 근을 굳이 뭐 순서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할 게 아니라 수열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세 수를 구하는 거니까 내가 찾는 그 세 수는 즉 방정식의 세 근은 음수 2, 1, 4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k 값은요 사실 요거에 해당되는 요 마지막 요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텐데 세 근은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4겠죠.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그 다음에 d 그래서 k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k니까 k가 얼마다? 8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 문제 해결을 해봤고요.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이고 각 A가 120도이다. 자, 이때
세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는 문제군요. 세 변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삼각형의 세 변을 보실 때 자, 각이 크면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길어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삼각형에서 이 각이 커지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 확인하실 수 있나요? 뭘 가지고 확인하죠? 각이 커진다와 변의 길이가 길어진다. 이제 최대각, 최소각, 각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둔각일 때, 직각일 때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아는 바에 의하면 직각일 때는 빗변의 제곱은 양쪽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둔각일 때는 어떻게 돼요? 빗변이 더 커지죠, 그죠? 얘가 더 커져지니까 가장 큰 변의 길이는 바로 이 각이 가장 클 때 마주보는 대변이 변의 길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식으로도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녀석은 내버려 두고요. 일단 얘가 최대각이다. 최대각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장 긴 변이다. 제가 이걸 왜 따지느냐 하면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이 세 변의 길이가 등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여러분이 어떻게 놔줄 수 있느냐. 얘가 등차니까 너를 A 빼기 D, A 더하기 D라고 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요. 가급적이면 내가 다루는 문자가 음수보다는 양수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는 0보다 큰 것으로 가정을 하고 얘가 가장 큰 변의 길이다. 그럼 너가 어디예요? 여기죠, 이제. 이렇게. 그렇죠? D를 굳이 음수로 잡을 이유가 없죠. 어차피 순서만 바뀔 테니까. 자, 그렇다면 이 A 빼기 D하고 A가 이 위쪽 변, 이쪽 변의 길이가 될 텐데 이게 제일 짧은 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가 중간, 네가 가장 긴 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각 120도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요 변 사이에 관계식을 하나 찾아내셔야 되는데 요 구조면 여러분이 써야 되는 게 코사인 제2법칙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변의 길이가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 요 변과 요 각 두 개가 지금 모두 나왔죠. 그 다음에 양쪽에 있고요. 요 녀석의 제곱은 그럽니다. A 플러스 B. 이 각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자, 요거 제곱. A 빼기 D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 빼기 D의 A. 그 다음 코사인 120도. 자,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A, 얘가 B, 얘가 C. 보통의 경우에 얘가 A가 되죠.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됩니다. 자, 이런 구조에서 뭐 어떤 변이든 상관없어요. 한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쓰면 이거는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각 A가 직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각 A가 직각이 아닌 경우에는 마이너스 2배 BC 곱하기 코사인 A. 여기까지 진행을 시켜주시는데 요 녀석을 우리가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모양을 맞춰가지고 요 녀석의 제곱은 제곱 마이너스 2배 변의 길이의 곱 코사인 값. 자, 그 다음 정리를 해야겠죠. 자, 코사인 120도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걸 계산해가지고 자, 좌변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2AD 더하기 D의 제곱은 자, 이쪽이 A의 제곱 마이너스 2AD D의 제곱. 자, 그리고 A제곱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것이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1이 되죠. 그죠? A의 제곱 마이너스 AD. 자, 여기까지. 그 다음 지울 거 좀 지워주겠습니다. A제곱 서로 지워줘야 되고요. D제곱 지워주고요. AD하고 EAD하고 자, 넘어갑니다. 5AD 이렇게 되고요. 자, 이쪽이 A제곱이니까 2A제곱. 자, A는 어차피 변의 길이일 테니까 요거 양수겠죠. 그죠? 자, 지워주고 나면 5D는 2A라는 그런 B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OD는 2A. 자, 그래서 주어진 세 변의 길이가 A 빼기 D, A 더하기 D인데요. 한 문자로 바꿔볼게요. D를 없앨까요? 아니면 A를 없앨까요? D를 없앱시다. 자, D가 5분의 2A니까 얘를 갖다가 이 세 변의 길이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잡아보겠습니다. A가 5분의 2A가 되면은 세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5분의 3A가 되죠. 그 다음에 A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5분의 2D를 더하니까 5분의 7A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 변이 비율을 따진다면 어차피 A는 이제 지워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3대 요건 5분의 5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세 변의 길이의 비는 3대 5대 7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코사인 제2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것을 적용시켜 주는데 힌트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각 A가 120도이다라는 내용이 아마 힌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변이 등차 수열이니까 A와 D를 이용을 해가지고 A 더하기 D, A 빼기 D로 놓으시고 120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저것은 코사인 제2법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변 사이의 관계식을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A와 D의 관계를 알아내게 되면 세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화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